지금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 그 옆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드시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 내분비와 만성질환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70대, 80대 환자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경우를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다면서요. 혈압에도 좋다면서요. 암 예방에도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양배추는 좋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양배추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70대 이후의 콩팥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소변도 나오고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과 능력은 이미 20%, 30%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도 이상의 신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본인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거릅니다.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마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음식 조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에 모래와 진흙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튀어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양배추 자체가 아닙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신장에 독이 되는 절대 피해야 할 조합 3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리 붓기가 저녁에 심해지십니까?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소변에 거품이 늘었습니까?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차십니까?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양배추와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의 조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이렇게 드십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햄 몇 조각과 함께, 혹은 양배추 볶음에 소시지를 넣어서 맛도 좋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70대 이후 콩팥에게는 가장 가혹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양배추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100g당 약 170mg 정도입니다.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인입니다. 또한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있습니다. 70대 이후 콩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륨까지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콩팥이 조절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작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와 가공육을 함께 자주 드시면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피곤합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가끔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혈중 칼륨이 5.5 이상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7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와 햄을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육과 함께 자주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많아지면 70대 이후 콩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조합은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배추와 된장, 간장 등 짠 발효 양념을 과하게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배추를 쌈으로 드십니다. 된장을 듬뿍 찍어서 혹은 간장 양념에 묻혀서. 문제는 양념의 양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간장은 더 많습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70대 이후 콩팥은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의 여과 압력이 계속 높아집니다. 풍선에 바람을 과하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집니다. 저는 만성 신부전 3기, 4기 환자분들 중에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니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양념이 문제였습니다. 양배추를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념은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된장과 간장은 찍어 먹는 수준으로 줄이십시오. 셋째,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을 의식하십시오. 세 번째 조합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아셨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자극을 주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발로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배추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는 조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콩팥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냉장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양배추 옆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 조합이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조합입니다. 양배추와 두부, 그리고 두유를 함께 자주 드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겠다. 양배추와 두부는 건강식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와 양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상태입니다. 양배추에도 칼륨이 있습니다. 두부에도 칼륨이 있습니다. 두유에도 칼륨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더해집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단백질 대사를 잘 처리합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걸러내는 힘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콩팥은 다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실제 여과 능력은 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요소 질소입니다. 또 크레아티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걸러내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낡은 필터에 먼지를 계속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수치가 튀어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2장에 두부 반 모를 싸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두유 1컵을 꼭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GFR이 68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피곤함만 느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도 경계선이었습니다. 단백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배추와 두부 자체가 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약은 칼륨을 몸에 남깁니다. 그 상태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매일 과하게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조용히 올라갑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섭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합니다. 맥이 불규칙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집니다.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두부는 하루 반모 이하로 줄이십시오. 둘째, 두유는 매일이 아니라 주 2회 이하로 줄이십시오. 셋째, 양배추와 단백질 식품을 한 끼에 과하게 몰아서 먹지 마십시오. 양배추를 드실 때는 다른 저칼륨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상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낮은 채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감자,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합니다.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감자, 혹은 양배추 볶음과 고구마. 섬유질도 많고 배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칼륨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00g당 400mg 이상입니다. 여기에 양배추까지 더하면 한 끼에 상당한 칼륨이 들어옵니다. 정상 신장은 남는 칼륨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심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요. 계단이 힘들어요.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만 전해질 불균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본 80대 초반 남성분은 매일 고구마 2개와 양배추를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3개월 뒤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상한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증상 전에 발견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자 한 달 만에 4.6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흔합니다. 70대, 80대는 이제 칼륨 관리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배추와 두부, 두유의 과다 조합은 단백질과 칼륨 과부하를 부릅니다. 양배추와 감자, 고구마 조합은 고칼륨 식사가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60 이하라면 이 조합은 자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양배추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7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절제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게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보내고 있습니다. 붓기, 피로, 밤중 소변, 거품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먹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양배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콩팥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70대, 80대 어르신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건강즙으로 만들어 매일 공복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양배추즙, 위에 좋다고 유명합니다. 속쓰림에 좋다고 광고합니다. 문제는 공복과 농축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칼륨과 각종 성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어 먹을 때는 천천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즙으로 마시면 한 번에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콩팥은 다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콩팥에 아침 공복에 고농축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예열되지 않은 엔진에 갑자기 고속 회전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이미 약에 의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즙을 마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동합니다. 심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7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200ml 양배추즙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칼륨이 경계선으로 올라갔고 GFR이 55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피곤함만 느꼈습니다. 즙을 중단하고 양배추를 익혀서 식후에 소량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축된 형태는 노년의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양배추를 생으로 과다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샐러드로 한 대접,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3번, 섬유질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적지 않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이 이미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느려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부종이 심해집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 있다면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장팩만이 생깁니다. 가스가 차고 복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서서히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양배추를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치거나 찌거나 기름 없이 살짝 볶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만함. 노년 건강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완만함입니다. 빠른 흡수, 빠른 변화, 급격한 혈압 변동. 이것이 위험합니다. 이제 3번째 방식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저녁 늦게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가볍게 먹겠다며 양배추 샐러드만 한 그릇 드십니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밤의 신장은 다릅니다. 밤에는 신장의 여과율이 낮아집니다. 대사도 느려집니다. 이때 칼륨과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밤새도록 배출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중 소변이 늘어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다음날 더 피곤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80대 초반 어르신은 저녁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큰 접시로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낮에는 늘 졸렸습니다. 저녁 양배추를 줄이고 점심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뒤 야간료가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즙을 공복에 마시지 마십시오. 둘째, 생으로 과다 섭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셋째, 저녁 늦게 많이 먹지 마십시오. 70대, 80대의 콩팥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천천히, 적당히, 조합을 조심하며 이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콩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 조합 때문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경우를 말입니다. 양배추와 과일 스무디 조합입니다. 특히 바나나, 키위, 토마토를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양배추 1컵, 바나나 1개, 키위 1개를 믹서기에 갈아 마십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자연식입니다.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키위도 칼륨이 높습니다. 토마토 역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배추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을 한 번에 갈아서 마시면 한 컵 안에 칼륨이 800에서 1000mg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많고 콩팥도 튼튼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특히 GFR이 60 이하라면 이 한 컵은 결코 가벼운 음료가 아닙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합니다. 너무 많으면 심장이 느려집니다. 불규칙해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위가 편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4개월 후 칼륨이 6.1까지 올라갔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수치는 안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음식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양배추와 건강 보조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륨 보충제,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을 드십니다. 문제는 본인의 신장 상태를 모르고 드신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에도 칼륨이 있습니다. 여기에 칼륨 보충제를 더하면 하루 총 섭취량이 쉽게 3000mg을 넘습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이 정도 칼륨은 과부하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고혈압으로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한 75세 여성 환자를 보았습니다. 다리가 자주 쥐가 난다고 마그네슘과 칼륨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양배추 샐러드를 꼭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검사에서 칼륨이 5.8이었습니다. 심전도에서 이상이 보였습니다.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자 수치는 4.7로 내려왔습니다. 건강보조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약처럼 작용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다음 조합입니다. 양배추와 이뇨제 남용입니다. 붓기가 싫어서 의사 처방 없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뇨제를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나트륨, 칼륨, 균형이 깨집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면 칼륨 농도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급격한 변화는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제가 본 70대 후반 환자분은 붓기 때문에 이뇨제를 드셨습니다. 동시에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많이 드셨습니다. 결과는 탈수와 신장 기능 악화였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3에서 2로 상승했습니다. 이뇨제를 줄이고 양배추 섭취를 조절하자 3개월 뒤 1.5까지 회복되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붓기를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약으로 혼자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안전하게 먹는 3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한 끼 100g 이하. 둘째, 하루 한 번만. 셋째, 다른 고칼륨 식품과 겹치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칼륨과 크레아티닌을 확인하십시오.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정보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겹치게 먹으면 그 순간부터 독이 됩니다. 양배추는 죄가 없습니다. 조합과 양, 그리고 상태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무디, 보충제, 이뇨제, 가공육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기회를 줍니다. 지금 조절하면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심하면 투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해야 할 조합과 잘못된 섭취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7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하는지, 왜 젊을 때 괜찮던 식습관이 지금은 위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진짜로 조심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의 콩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소변도 나오고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젊을 때보다 훨씬 줄어 있습니다. 40대에는 약 100만 개가 기능합니다. 70대가 되면 상당수가 이미 닳아 있습니다. 여과율은 1년에 1씩 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30년이면 30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다른 음식을 겹쳐 먹어도 당장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강식이었습니다. 양배추, 과일, 두부, 견과류. 하지만 문제는 겹침이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과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하루에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십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과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여과 압력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1년, 2년 반복되면 GFR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65에서 58, 그 다음은 52, 그러다 45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 스무디, 점심에 두부반모, 저녁에 바나나, 간식으로 견과류,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3년 사이에 GFR이 70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검사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다행히 식단을 조정하고 칼륨을 줄이고 수분을 늘렸습니다. 6개월 뒤 4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진행은 멈췄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전 회복이 아니라 진행을 멈추는 것. 70대 이후 건강은 되돌림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째, 다른 고칼륨 식품과 같은 끼니에 겹치지 마십시오. 둘째,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1000에서 1500ml 정도는 필요합니다. 단, 신부전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절합니다. 넷째, 6개월마다 혈액 검사, 칼륨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확인. 다섯째, 밤늦게 먹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식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ACE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 칼륨 보존 이뇨제. 이 약들은 칼륨을 몸에 남깁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와 고칼륨 과일을 반복하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약과 음식의 조합. 이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만 생각하고 약은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모두 하나로 작용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갑작스러운 고칼륨 쇼크로 실려온 노인 환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평소 건강식만 드셨습니다. 약도 잘 드셨습니다. 문제는 약과 음식이 겹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미리 말해줬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70대, 80대는 건강식이라는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겹치지 마십시오. 과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투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투석은 삶을 바꿉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자유를 제한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양배추는 좋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여러분은 아직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심하면 3년 뒤, 5년 뒤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오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한 일인데, 나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그런데 왜 조심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실험을 견디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과해도 버팁니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콩팥은 다릅니다. 남은 기능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를 묻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몸에 맞느냐를 물으십시오. 양배추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위에도 좋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가공육과 겹치면 전해질 불균형이 됩니다. 고칼륨 과일과 갈아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두부와 단백질을 과하게 겹치면 여과 부담이 됩니다. 저녁 늦게 많이 먹으면 밤새 콩팥을 혹사시킵니다. 보충제와 겹치면 수치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양배추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최근 1년 안에 신장 검사를 하셨습니까? GFR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칼륨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지금이 확인할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 결과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괜찮다는 말만 믿지 마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GFR이 60 아래라면 이미 조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45 아래라면 더 엄격해야 합니다. 30 아래라면 음식은 치료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 말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투석을 시작하는 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듣고 계십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냉장고를 여십시오. 양배추가 있다면 함께 놓인 음식들을 보십시오. 햄이 있습니까? 바나나가 있습니까? 두부가 있습니까? 보충제가 옆에 놓여 있습니까?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바꾸십시오. 전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스무디를 끊으십시오. 저녁 섭취를 줄이십시오. 보충제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작은 조정이 3년, 5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의 목표는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식단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지 않는 것, 투석실에 가지 않는 것, 자식에게 병원비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과하지 마십시오. 겹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 세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셨다면 이미 절반은 지킨 것입니다. 양배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지와 방심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바꾸면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버틸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